클로드를 켜면 제일 먼저 나오는 화면이 있습니다. 모델 고르는 화면이죠. 오퍼스, 소넷, 페이블, 그리고 추론 강도. 저는 여기서 안 멈춥니다. 거의 매번 같은 걸 고르거든요. 오퍼스 5의 추론 강도는 중간. 작업 시작할 때 이 조합에서 손을 뗍니다. 페이블은 평소에 아예 안 씁니다. 처음 이 얘기를 하면 대부분 이렇게 묻습니다. 제일 센 걸 두고 왜 안 쓰냐고요. 그 질문에 답을 하려면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모델을 먼저 고르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종류인지를 먼저 봐야 하거든요. 오늘 다룰 건 5가지입니다. 제 기본 세팅이 왜 이 조합인지, 추론 강도가 왜 생각보다 안 중요한지, 그럼 언제 올려야 하는지, 모델보다 스킬이 왜 더 크게 먹히는지, 그리고 거부당했을 때 뭘 해야 하는지 전부 제가 실제로 쓰면서 정한 기준입니다. 정답이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왜 그렇게 정했는지는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기본값부터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딩할 때, 작업할 때 거의 전부 오퍼스 5입니다. 추론 강도는 중간에 박아두고 안 건드립니다. 페이블 5는 평소 작업에서 안 씁니다. 이걸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왜 안 쓰냐는 거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하루에 시키는 일의 대부분이 모델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파일 열어서 고치고 테스트 돌리고 브라우저 켜서 버튼 누르고 결과 확인하고 이런 일에서 갈리는 건 모델의 지능이 아닙니다. 지시가 정확한가? 맥락이 충분한가? 여기서 다 갈립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오퍼스 5가 이미 천장에 닿아 있습니다. 더 센 걸 올려도 결과가 안 바뀝니다. 바뀌는 건 기다리는 시간뿐이죠. 그래서 저는 고민하는 시간을 아예 없앴습니다. 매번 고르는 대신 하나로 박아두고 정말 필요할 때만 손을 대는 겁니다. 이게 하루 단위로 보면 꽤 큽니다. 이제 추론 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생각보다 안 중요합니다. 특히 세 종류의 일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루틴한 작업입니다. 매일 하는 것, 이미 해본 것,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 여기서는 추론을 올려도 답이 같습니다. 같은 답을 더 오래 걸려 받을 뿐입니다. 둘째, 브라우저 컨트롤입니다. 페이지 열고, 요소 찾고, 클릭하고, 값 넣고. 이건 판단이 아니라 관찰과 실행입니다. 화면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답을 정하지, 얼마나 깊게 생각했는지가 답을 정하지 않습니다. 셋째, 딱히 어렵지 않은 일 전부입니다. 파일 정리, 이름 바꾸기, 포맷 맞추기, 간단한 수정, 반복 작업. 이런데 추론 강도를 올리는 건 계산기로 될 걸 슈퍼컴퓨터에 맡기는 겁니다. 답은 같고 토큰 값만 더 나옵니다. 그런데 왜 다들 올려둘까요? 높은 게 좋은 거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건 절반만 맞습니다. 높은 추론은 어려운 문제에서만 값을 합니다. 쉬운 문제에서는 그냥 느려지는 겁니다. 그럼 추론 강도는 언제 올려야 할까요? 저는 2가지로 좁혔습니다. 복잡한 코드 그리고 리팩토링입니다. 복잡한 코드가 뭐냐면 머릿속에 한 번에 안 들어오는 코드입니다. 조건이 여러 겹으로 겹쳐 있고 한 군데를 고치면 다른 데가 깨지고 왜 이렇게 짰는지 이유가 코드에 안 적혀 있는 것. 이런 건 빨리 답하는 게 오히려 손해입니다. 틀린 답을 빨리 받으면 그걸 되돌리는데 더 오래 걸리니까요. 리팩토링도 같은 이유입니다. 리팩토링은 겉으로는 정리 작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체 구조를 다시 읽는 일입니다. 이 함수가 어디서 불리는지, 이 값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이걸 옮기면 뭐가 따라와야 하는지 이런 건 넓게 봐야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자리에서만 올립니다. 올릴 때는 확실히 올립니다. 어중간하게 올릴 거면 안 올리는 게 낫습니다. 평소에는 중간에 두고 어려운 게 오면 그때 올린다. 이 기준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델을 올리는 것보다 스킬을 붙이는 게 훨씬 크게 먹힙니다. 스킬이 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스킬은 이 작업을 이렇게 하라고 적어둔 문서입니다. 순서, 규칙, 함정, 검증 방법. 사람이 옆에서 알려줄 내용을 파일로 만든 겁니다. 스킬 없이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매번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고 지난번에 알려준 걸 또 알려줘야 하고 같은 실수를 또 봅니다. 스킬을 붙이면 이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모델이 헤매는 이유의 대부분이 지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서 뭐가 정답인지를 몰라서거든요. 그건 더 센 모델로 안 풀립니다. 적어줘야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스킬 기반으로 잘 도는 작업은 거의 오퍼스 5만으로 충분합니다. 길이 이미 깔려 있으니까요. 모델은 그 길을 걷기만 하면 됩니다. 반대로 스킬이 없으면 아무리 센 모델을 올려도 매번 다른 길로 갑니다. 결과가 들쭉날쭉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세요. 모델을 올리기 전에 스킬을 먼저 쓰세요. 같은 작업을 2번 이상 시켰다면 그건 이미 스킬로 만들 자격이 있는 겁니다. 글 쓰는 작업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소넷을 씁니다. 오퍼스를 안 써도 됩니다. 이건 소넷을 낮춰보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갈리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코드는 틀리면 안 돌아갑니다. 논리가 한 군데만 어긋나도 터지죠. 그래서 깊게 파고드는 게 값을 합니다. 글은 다릅니다. 그래서 갈리는 건 정확도가 아니라 톤, 리듬, 그리고 얼마나 덜어냈는가입니다. 그리고 이건 결국 사람이 정합니다. 어떤 모델을 써도 초안을 그대로 내보내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면 초안을 빨리 많이 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3번 고쳤을 거면 빠른 모델로 3번 도는 게 낫습니다. 느린 모델로 한 번 잘 받는 것보다요. 저는 이렇게 씁니다. 블로그 초안, 설명 문서, 이메일, 정리글 전부 소넷입니다. 불편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퍼스가 필요한 자리가 아예 없냐면 그건 아닙니다. 근거를 여러 개 물고 와서 논증을 세워야 하는 글은
글은 다릅니다. 그건 사실 글쓰기가 아니라 추론이거든요. 그런 건 올려서 씁니다. 그 외에는 소넷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제일 센 조합은 언제 쓰냐? 딱 한 종류에서만 씁니다. 결제, 그리고 정산입니다. 여기서는 울트라 코드를 켭니다. 페이블과 같이 씁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왜 이 둘만 특별 취급하냐면 틀렸을 때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화면이 틀리면 다시 그리면 됩니다. 글이 틀리면 고쳐 쓰면 됩니다. 그런데 돈이 잘못 나가면 그건 코드 문제로 안 끝납니다. 게다가 이 두 영역은 그냥 복잡한 게 아니라 복잡한 방식이 지저분합니다. 부분 환불, 취소 후 재결제, 중복 요청, 통화 단위, 반올림, 세금, 수수료, 정산 주기, 그리고 실패했을 때 어디까지 되돌릴 것인가. 경우의 수가 곱하기로 늘어납니다. 이런 건 한 번에 다 떠올려야 합니다. 빠뜨린 경우가 나중에 사고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만큼은 제일 센 걸 켜고 시간을 씁니다. 울트라 코드는 여러 관점에서 동시에 검증하니까 빠진 경우를 잡아내는데 확실히 낫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평소에는 아끼고 여기서는 안 아낍니다. 아낄 자리와 안 아낄 자리를 나누는 게 비용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건 실무에서 자주 만나는 상황입니다. 시켰는데 못하겠다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크롤링 쪽에서 특히 자주 나옵니다. 로봇 텍스트를 읽어보고 이 사이트는 수집을 막아뒀다고 하거나 약관상 곤란하다고 하는 경우죠. 오퍼스5에서 이런 거부를 만나면 저는 오퍼스 4.6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대부분 뚫립니다. 같은 프롬프트, 같은 작업인데 모델만 바꾸면 그냥 진행됩니다. 오퍼스 4.6은 진짜 잘 만든 모델입니다. 판단도 정확하고 속도도 좋고 거부도 덜합니다. 평소에 5를 쓰는 건 최신이라서지 4.6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4.6이 더 편합니다. 거부 없이 바로 결과를 주니까요. 그래서 거부당했을 때 저는 프롬프트를 고치지 않습니다. 모델을 바꿉니다. 이게 제일 빠릅니다. 여기까지가 제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나 맞는 건 아닙니다. 틀리는 자리를 3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처음 만지는 코드 베이스입니다. 스킬도 없고 맥락도 없는 상태면 중간 추론으로는 자꾸 헤맵니다. 이때는 올리는 게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킬이 없으니까 모델로 때우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건 임시 처방입니다. 며칠 지나서 구조가 보이면 그때 스킬로 옮기고 다시 내리면 됩니다. 둘째, 원인을 모르는 버그입니다. 증상은 있는데 어디서 나는지 모를 때. 이건 루틴한 작업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가설을 여러 개 세워서 하나씩 지워나가야 하는 일이거든요. 전형적인 추론 작업입니다. 셋째, 소넷으로 글을 쓸 때도 사실관계가 많이 들어가는 글은 조심해야 합니다. 빠른 대신 확인을 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숫자와 고유명사는 직접 확인하세요. 이건 어떤 모델을 써도 마찬가지지만 빠른 모델에서는 더 자주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기준은 기본값으로 쓰시고 안 맞는다 싶으면 올리세요. 기본값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값이 절대 안 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오퍼스5, 추론 중간, 페이블은 평소에 안 씁니다. 스킬이 깔린 작업은 오퍼스5로 충분합니다. 글은 소넷으로 충분합니다. 추론 강도는 복잡한 코드와 리팩토링에서만 올립니다. 결제와 정산은 울트라 코드와 페이블로 갑니다. 거부당하면 오퍼스 4.6으로 바꾸세요. 대부분 뚫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다시 말씀드리면 모델을 올리기 전에 스킬을 먼저 쓰세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효과가 제일 큰 건 그거였습니다. 모델 선택은 잘해봐야 몇 %지만 스킬은 되고 안 되고를 가릅니다. 저는 이 스킬들을 직접 만들어서 쓰고 있고 스킬샵에서 팔고 있습니다. 영상 만드는 스킬, 광고 돌리는 스킬, 글 쓰는 스킬, 업로드 자동화 스킬, 제가 실제 일에 쓰는 것들 그대로입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두겠습니다. 직접 만들어 쓰셔도 됩니다. 그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순서만 기억하세요. 모델보다 스킬이 먼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